구독, 좋아요. 이제 야권이랑 이제 온라인상에서 김 후보자님한테 지난 1985년 이제 미국문화원 정부 사건 관련해가지고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반미주의자다라는 이제 소문들이 이제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합리관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이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은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교적 저희 동년배 중에서 여행 자율화가 되거나 한 이후에 비교적 해외 경험을 많이 한 편에 속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또 자격도 받는 등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훌륭한 세계에 대한 수출품이 헌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미국 헌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 헌법의 정신이 담긴 형사소송 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중에 그런 미국 헌법의 정신이라든가 형사소송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참고할 바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댓글창에서 모한우님께서 이채정 기자 파이팅 하면서 응원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채정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저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러겠는데, 진짜 이채정 기자가 열심히 좀 취재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뒤 화면에 그림 보이시겠지만 네. 오른쪽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누구인지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위에 자막에서 제가 썼듯이 미국 고위 간부였고 또 유엔의 창립 멤버였던 엘스 히저. 엘저 유명한, 히스. 네, 엘저 히스. 유명한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예. 이 소련 간첩이었던 엘저 히스와 김민석 후보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파헤쳐 보고자 하는데요. 예. 먼저 히스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측근인 동시에 또 굉장히 유명했던 간첩이었는데, 예. 지금 뒤에 그림 보시면은 이때 당시 지금 월간 조선에서 따온 건데요. 회담 당시 했던 얄타 회담에도 네, 들어있군요. 얄타 회담에 있었던 이 엘저 히스가 이때 미국의 대소 전략이 담겨 있는 블랙북이라는 것을 관리를 했던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공통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엘저 히스 굉장히 호감형이죠.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뭐 그냥 서양 사람이다, 뭐 저희는 얼굴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샤프하고 좀 이렇게 날씬하고 또 키도 컸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청문회에서 당시 신문을 당했을 때도 이게 무슨 소리냐, 엘저 히스가 그랬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간첩죄에 대한 청문회가 벌어졌나 보군요. 네, 간첩죄에 대해서 이제 묻고 따질 때 굉장히 그럴 리가 없다, 호감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인사였다고 해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샤프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두 분 다 하버드를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것도 엘저 히스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고요. 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사회학과 나온 다음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까지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엘저히스와 그리고 오른쪽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엘저히스가 리처드 전 대통령, 닉슨의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사실상 주인공을 만든 그런 주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전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엘저히스는요.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하버드 로스쿨을 진학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하버드 리뷰라는 굉장히 좋은 이렇게 편집장을 맡아서 여기 편집장을 맡으면 약간 좋은 로펌에 들어갈 수 있어라는 보증수표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의 비서직을 맡으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달리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서울대의 로스쿨에 나와서 2학년쯤 좋은 이제 로펌에서 눈여겨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무부에서 국장을 하고요. 유엔 헌장의 초안을 작성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요직은 다 거친 그런 인물이었군요. 네. 그런데 이 리처드 닉슨이 당시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의원이었는데 예. 이때 이 엘저히스가 소련의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청문회에 불러서 신문을 하니까 엘저히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하버드 로스쿨을 다녔다. 근데 당신은 휘티어 대학에 나왔죠? 라고 이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닉슨 하원 의원이 엘저히스에 대해서 간첩 청문회에서 추궁을 하니까 아니 나는 하버드 로스쿨 다녔는데 근데 내가 무슨 간첩이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 숨겨진 맥락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나는 하버드 로스쿨에 다녔는데 당신은 휘티어에 나왔다라는 거는 일종의 조롱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허. 너는 그거보다 조금 덜한 대학에 나왔어라는 거 플러스에다가 예. 지금 내가 소련 간첩이라고 하는데 나는 미국의 최고 명문대에 나왔는데 내가 무슨 소련 간첩이야 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저희가 지금 프로필을 가져오니까요. 국회의원 뒤에 뭐가 나와 있죠? 미국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파란색 네모 표시한 거 보시면은 94년부터 5년까지 케네디 정치대학원 공공행정학 석사를 밟고 중국에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학에 나온 다음에 중국에 갔다라는 게 포인트죠. 예. 중국에 가서 중국의 명문대학교인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를 따요. 순서가 좀 이상하죠. 예. 케네디에 나온다면 왜 중국에 가지? 좀 뭔가 겹치는 상황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한 기자가 김민석 후보자에게 아까 영상 보셨지만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공교롭게도 저는 전임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하버드 출신이니까요. 하버드인데 예. 경제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다른 거예요. 네네. 경제학 전공과 케네디는. 그리고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했다라고 했는데 기자에 대한 반응이요. 지금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렇게 기자 질문 수준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또 한겨레에서는요. 김민석 후보자가 페이스북에다가 반미 질문 오히려 고마웠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조롱기로 이렇게 올렸더니 예. 또 한겨레가 뭐 기자 타박을 멈춰달라 했다라고 하면서 김민석 후보를 뭔가 대인배인 것처럼 이렇게 치켜 세웠어요. MBC도 그런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와 유튜브며 뭐 인스타그램이며 뭐 우아하게 대응하는 김민석, 뭐 김민석의 답변 키읔, 기자들에게 쓴소리 하면서 마치 이제 기자는 뭔가 기자의 어떤 윤리조차 없는 것처럼 밈처럼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기자가 우리 이채정 기자처럼 칭화대에서 석사를 다니실 때하고 그리고 뭐 하버드 케네디에서 이제 로스쿨에서 이제 공부하고 할 때 그 사이에 기간이 좀 많이 비는데 그 동안은 뭘 하셨던 겁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날카롭게 질문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너무 단순하게 미국 못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는 약간 좀 실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저희가 그래서 좀 의심을 느껴서 취재를 해봤더니요. 네네. 미국 언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내에서 좌파 언론이라고 유명한 예. 언론인데 그런 언론에서조차 낸 보도니까 좀 신빙성이 있겠죠. 예. 뭐라고 했냐면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중국 CCP 공산당 엘리트 코스다.
라고 공인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뒤에 화면 보이시겠지만 예. China's Leaders in Development Program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칭화대와 함께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그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가 그걸 캡처를 해온 겁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차이나의 지도자들을 갖다가 네.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렇게 돼 네. 있다고요?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중국 발전 고위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예. 칭화대, 그러니까 그것도 칭화대랑 콜라보한 것도 참 우연의 일치죠. 아, 그걸 또 콜라보가 칭화대예요? 네, 콜라보가 또 칭화대예요. 하하. 그래서 중국 CCP의 간부를 키우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예. 이제 이 연수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선 케네디 스쿨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류허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 예. 그리고 리홍중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이 있고요. 예. 그리고 리위안 차오 전 중국 국가부주석. 예. 국가부주석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랑 비슷한 그런 거겠죠. 예. 그리고 시진핑 현재 국가주석의 딸 예. 시밍저도 하버드 학부를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2014년에 상하이시의 당 기관지인 상하이 옵서버에서 중국 CCP의 해외 당규 1위로 꼽은 1등 대학이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보여주신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보면은 네. 뭐 파티 스쿨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아, 여기요? 그러니까 요 바로 앞장입니다. 네. 거기 보면 파티 스쿨이라는 게 결국에 공산당 학교란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공식으로 인정을 한 거군요. 어떻게 보면 중국 상하이당 기관지인 상하이 옵서버에서 이걸 갖다가 케네디 스쿨은 중국 공산당의 제1번 학교야라고 인정을 한 거군요. 네, 그렇죠. 어허. 그것도 10년도 더 되기 전부터 예, 예. 있었다라는 게 참 놀랍고요. 예, 그런 데를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칭화대에 가서 석사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순서도 참 묘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김민석 후보가요. 내가 하버드 나왔어. 라고 트럼프와의 외교에서 절대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지금 하버드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트럼프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이겁니다.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이 하버드 연구를 친중 성향으로 기울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의혹인데요. 김 후보가 칭화대 졸업과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 졸업은 트럼프에게 비호감 확정이나 다름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논문 최다 인용자이자 생물학 나노 분야의 거물이 있는데요. 이분이 정말 유명한 세계 석학 찰스 리버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부터 불법 연구 자금을 받은 거예요. 어허. 그리고 그걸 숨기고 이제 허위로 소득 신고를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2021년인가 2022년쯤에 하버드에서 이제 퇴직을 합니다. 예, 퇴임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중국 칭화대로 갑니다. 아니 미국에 그렇게 대학이 많은데 미국에 뭐 거기다 하버드 출신이면 웬만한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중국의 칭화대로 간다. 네, 자기한테 이제 돈을 하하. 줬던 이제 곳으로 가는 거죠. 아주 재밌는 곳이군요. 네. 예. 그래서 인재가 완전 이제 거물급이라고 해야 돼요. 예, 엄청난 예. 거물이고 이게 중국으로 이제 이분이 가면서 광둥성 선전국제대학원에서 이제 5월달에 기사가 났으니까 이제 연구를 하시겠죠.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가 제기할게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예.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2억 원이 나왔어요.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병역은 면제라고 하는데, 네. 근데 추징금 7억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7억을 단숨에 처리를 했단 말이죠. 이 추징금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이거 추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작년인가 크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갚지 않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재산이 2억 원인데 7억 원의 추징금을 어떻게 냈을까에 대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면 재산이 9억이었는데 9억이었다가 7억을 갚아서 2억이 된 걸까요?
그렇죠. 그러게요. 어디서부터 돈이 나왔는지 그게 참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뚝딱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갚으신 건지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한번 넣어봤고요. 예. 아무튼 김 후보에게 이렇게 맞는 질문을 한 기자 굉장히 문매를 받았고 또 지금 신상까지 지금 털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자 신상을 도대체 뭐하러 텁니까? 네. 물론 뭐 기자들이 그런 거에 굴해서 질문 안 한다면 그건 기자 정신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들추어 보니까 하버드 졸업이며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며 음. 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없었고 자기가 뭐 미국 헌법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아까 인터뷰를 쭉 하던데 기자회견을 하던데 근데 미국에서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1985년에 있었던 서울 미문화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과연 한국 당시 전두환 노태우 씨에 의한 한국군의 군사 이동을 허용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그 문제는 미국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한미 우리의 동맹 국가이자 우방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어떠한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일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말을 굉장히 길게 그냥 쭉쭉 늘려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광주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야지 법에 안 걸리니까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미국에 알리기 위해서 미 문화원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적으로 점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역할을 내가 따져 물었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걸 왜 테러로 물음습니까? 네. 예. 사실 이 대답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저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사이다 발언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편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네티즌들이 굉장히 난리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뒤에 댓글 띄워놨는데요. 이 기사를 저희가 취재한 다음에 기사가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예. 지금 사람들이 이거 공산당 엘리트 출신이다. 하버드의 칭화대에 어떻게 한국 사람이 중공 간부들하고 코스가 똑같냐. 음흠. 그리고 저기서 싸운 미민당 인맥,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이때 기자간담회 때 김미서 후보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내가 미국 관련된 트럼프에 가까운 인사들도 몇 명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스펙을 보면은 사실 민주당 인맥이 상당한 게 맞겠죠. 그리고 누구 돈을 유학 다녔을까? 하버드 미 민주 연결 플러스 뒤에도 있는데요. 미 네이비실에서 잡아가라. 이런 댓글이 있었고, 예. 그리고 왜 공산주의를 갈구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걸까? 그 미국에 애들 유학도 보냈다고 해요. 자식들 보냈죠. 예, 네, 아들도 그래서- 미국 유학 네, 갔습니다. 그것도 인지 부조하다라고 음. 하고요. 증서를 가지고 아니라고 부정하냐? 예.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공산당 엘리트. 아까 지금 뭐 공산당 그 기관지에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는 친중 이미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친중이 맞다. 약간 이런 느낌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요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변명을 한 거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나는 미국 하버드에서 로스쿨까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반미주의자라고 지적을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지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좀 뭐라 그럴까요? A라는 걸 물어봤는데 그거를 A에 대해서 A-로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중국이나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직접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이지용 계명대 교수님이 중국 전문가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려봤거든요. 예. 김민석 후보자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 졸업 그리고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이 미국과의 외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반미라는 의혹을 해소시킬 만한 대답인지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녹음 듣고 오시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그 반미냐 친미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그 중국인들 거의 대부분이 반미예요. 네네. 그래서 그 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나는 그 뭐 친미냐 또는 반미냐 이러한 논리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은 그 미국의 러스쿨 한 뭐 1년 정도 과정 다니고 LLM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바 시험을 거쳐서 그 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건데 그게 뭐 그 우리나라면 뭐 예전에 사법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처럼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게 미국과의 외교에 도움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자유와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고 그거를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미국에서 법대를 나왔느냐 또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느냐 이런 것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 정말 저희 펜앤마이크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던 중국의 이 초안전,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그 초안전의 작가시고, 초안전을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안보 위기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중국 전문가시죠. 이지용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미국 로스쿨 나와서 미국 변호사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친미주의자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반미주의자가 훨씬 더 많다. 그 부분이 제일 핵심 포인트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망하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질문이든지 답한다고 그랬으니까 칭화대 나와서 하버드 로스쿨 나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기관지가 그건 우리가 자랑하는 중국의 제1당교다, 공산당 학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김민석 총리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을 저희 펜앤마이크에 와서 직접 해주신다면은 저희는 더욱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정 기자와 함께 김민석 총리와 관련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입국설, 미국 입국 가능설, 뭐 그리고 미국 변호사, 칭화대 졸업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채정 기자 취재 잘 들었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